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박형주입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세계에서 제법 긴 편에 속합니다. 그나마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연장근로 한도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논의와 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장시간 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석구석 대한민국 시간에는 이 하늘이 베푼 은혜의 고장 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이산과 홍삼으로 유명한 곳이죠. 잠시 뒤 이 진안의 진수를 살펴보죠. 또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빚지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을 쓴 백정선 자산관리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피할 수 없는 빚의 굴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으로 시작합니다. 자, 직장인 여러분들 얼마나 일하고 계십니까? 요즘 노동계와 재계에서는 이 근로시간이 뜨거운 감자죠. 이 근로시간 단축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또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이 근로기준법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도 물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결해서 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현안과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순입니다. 네네. 앞서서도 제가 오프닝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근로자들 네.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우리 고용노동부가 흥미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 거기에 따르면 이제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인데 우리 제조업 근로자의 일주 근로시간 평균이 약 55시간이 넘고 예. 그리고 심지어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이 전체 제조업의 15%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즉 주 5일제 근로가 도입된 지 오래됐는데 네네. 여전히 주 5일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말씀하신 대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면요. 다른 외국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이제 매년 발표가 되는데 이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011년 기준으로 약 2,100시간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OECD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약 1,690시간 정도 된다고 보면 예. 한 400시간 이상이 우리가 많아요. 네네. 근데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보다도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한 멕시코 정도인데 예. 그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일하는 그런 어떤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요즘 이제 근로시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현행 법규상 근로시간은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있는데요. 예.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이 최대 한도를 주당 40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이제 주 5일제로 이제 이해하고 있죠. 예. 주 40시간이고 이제 그 예외로서 이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 일주일에 12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40시간과 12시간을 합하면 이제 주당 52시간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제가 앞서서 그 최대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인 걸 52시간으로 네네. 단축하자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네. 들었는데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인가요? 그 이제 이 주당 근로시간이 이제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인데 예. 지금까지 관행과 우리 이 실태를 보면은 예. 이 연장 근로는 주중 연장 근로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틀의 휴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통 뭐 토요일, 일요일이 그 대표적인 예일 텐데. 예, 그렇죠. 그 이틀간의 휴일 근로는 이 연장 근로 시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틀 동안 연장 근로, 이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16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8시간씩. 예. 그러면 이게 이제 52시간 플러스 16시간 합해서 68시간이라는 근로시간 맥시멈 최대 한도가 나왔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 정도, 그러니까 주중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에 휴일 근로 16시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이 실태, 이 기업에서 네. 이루어진 근무 실태였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과중 근로가 많이 이제 전개가 됐던 것이죠. 예. 그 이렇게 장기간 근로가 뭐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 근로시간, 특히 이제 이 연장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그 1차적인 유연한 수단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 파동성이 심할 경우에 이제 주문이 많이 밀리거나 이제 주문이 없는 경우에 사실 이 근로시간을 가지고 조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그 근로시간, 그러니까 뭐 생산 주문이 많으면 이제 근로시간을 연장해서 하는데, 원래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유연한 수단이 이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야 된다든가,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기간제라든가 파견, 파타임 이런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게 되면은 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근로자 신규 채용을 좀 억제하고 아무래도 근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시장의 상황에 대처하려는 그런 예. 경향이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개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그 네. 노동자들은 좀 일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라도 그 수당을 좀 네네네.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네네네.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흥미있는 또 자료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예. 임금조사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임금조사 결과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 구성 항목 중에서 이 초과 근로수당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8%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한 14%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니 우리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월 급여 중에 예. 이 초과 근로수당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 이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서 초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의 이제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근로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네. 근로자는 초과 근로를 통해서 수당을 많이 받아서 이제 생활 소득, 이제 말하자면 소득을 높이고 예. 이제 장시간 근로를 안 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되는 그런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여러 가지 뭐 장단점과 명암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네네.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을 골자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네네네. 재계에서는 좀 그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걸 둘러싸고 그 재계나 노동계에 따라서 각각 쟁점이 뭔지 그걸 좀 네. 간략하게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장시간 근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근로자의 건강을 이제 악화시키고 또 안전사고를 많이 발생시키고 또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게 되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일자리를 이 특정 근로자들이 이제 이 장시간 근로를 통해서 독점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이제 고용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따라서 이제 이 고용률 제고라고 하는 국가 시책과도 이제 이게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면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현재의 생산성과 생산량을 유지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려면 이 생산 설비를 확충해야 된다든가 인원을 새로 채용해야 된다든가 등등의 어떤 조치들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작업 강도도 높여야 되고요.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근로자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또 비용이 또 든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노사가 이제 이 장시간 근로 단축이라는 명분 이상은 분명히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노사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이제 상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이게 임금 삭감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일부 노동자들은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네. 이게 물론 이제 그 효율성이나 어떤 그 인권적인 측면에도 노동 시간을 좀 더 줄여야겠다라는 것은 좀 공감을 네. 한다 하더라도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업계나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워낙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걸 네. 어떻게 그 공감대를 이루고 또 법적인 기준을 정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개정안이 이제 나와 있는 그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의 삭감이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려면 현재의 어떤 생산성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작업 강도를 사실 높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생산 설비를 개선해야 되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의 투자가 이제 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들도 그런 작업 강도 강화를 수용해야 될 겁니다. 네. 반대로 이제 제도 개선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 왜곡된 문제들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따라서 일주일에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 한도는 12시간으로 이제는 고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동시에 이 불필요한 연장 근로를 방지하는 그런 또 제도적인 보완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컨대 이제 뭐 서구에서 이미 많이 도입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조축 계좌 제도를 좀 빨리 도입을 해서 근로자가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휴식으로 보상을 받아야지 이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기업에도 부담이 될 테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지금 제도 중에 보면은 가장 이 문제가 많은 제도 중에 하나가 이 근로시간 특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특례제도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 이 법적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인데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가 거의 40%에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많군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좀 시급히 이런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연장 근로도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 연장 근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예. 또 기업으로서도 어쨌든 그런 설비 투자나 이런 이 신규 채용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도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예.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예. 어떤 기업에게만 강요한다든지 그리고 근로자들에게만 또 뭐 어떤 이 손해를 감수하게 한다든지 이거는 바람직한 예.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나 환경도 만들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함께 가보는 시간입니다. 여행 전문 기자 투어코리아 유경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좀 숨이 차십니까? 그렇네요. 덥잖아요.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오후부터는 좀 이제 더위가 꺾인다고 하니까요. 예. 그 시원한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기 참 좋은 시절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디를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마이산과 그 홍산의 고장이라고 있거든요. 전봉제 진안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근에 있는 무주 장소와 함께 진안을 이제 그 무진장이라 불리면서 이제 산골 하면 그 지역을 떠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진안군은 이제 해발 한 400m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뭐 좌우를 돌아봐도 보이는 것은 이제 수직 절벽을 이룬 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런 산들이 이제 옛날에는 진안군 발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었다면은 예. 네, 오늘날에는 이제 이러한 산들로 인해서 진안군이 이제 천혜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관광 자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진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하늘이 베푼 은혜의 고장, 진안이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 소개를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주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먼저 어디를 가볼까요? 예, 이제 운이람 반이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예, 이 운이람 반이람은 지난 8경중 중 3경에 속하는 곳이거든요. 예. 예, 이곳에는 이제 이름도 참 예쁘지만 이곳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제 진안이 산골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산골 중에서도 또 깊은 협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쪽을 그 하루 종일 지나는 사람들이 없이 구름만 왔다 갔다 했나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을 말하기로 이제 운이람이라 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다 보면 수직 절벽에서 이제 숲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햇빛이 하루에 이제 반나절밖에 못 본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반이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운이람, 반이람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운이람, 반이람에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 수직 기암 절벽하고 바위가 참 크고, 엄청 큽니다, 바위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좀 무척 많은데요. 예.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제 감싸고 있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예. 숲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곡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운일교 못 미쳐가지고 기암 절벽 위에 이제 그 팔각정이 있는데, 네. 이걸 도덕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이제 그곳에 올라보면은 이제 바람이 무척,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무척 시원한데, 아마 이제 그리고 나서 앞을 쭉 한번 돌아보면은, 둘러보면은 이제 아름다운 그런 자태, 아마 많은 분들이 첫 감탄사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죽인다. 경치 죽인다. 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곳에 앉아가지고 정자니까 그곳에 앉아가지고 싸온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먹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예. 뭐 신선 노름이 따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계곡에 보면 수중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은 아마 이제 올 여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더위를 보낼 수 있는 하나의 그 장소로서 안성맞춤이고, 예, 중간 지점에 보면 이제 운이람 무지개 다리라는 게 있어요. 예. 뭐 낮에는 뭐 별로 이렇게 멋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밤에는 이제 조명을 비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명빛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밑으로 계곡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쪽에 오는 그 많은 분들의 그 데이트 장소로서 각광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오토 캠핑장이 있는데 이곳은 예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선착순위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예. 일단 주차료는 2,000원만 내면 됩니다. 아, 하루 종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주차료가 저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뭐 가을에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늦더위 딱 요맘때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무엇보다 조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다음 또 어디를 가볼까요? 예, 또 다음에는 이제 그 백운동 계곡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건 이제 신선이 놓인다는 구름의 땅이라는 그 백운면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 보면 이제 덕태산과 이제 선각산 사이를 흐르는 계곡인데요. 가장 큰 특징이 숲이 아주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숲이 우거져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길 관통해서 이제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운 날씨에 예. 찾아갈 장소로서 아주 이제 이곳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특징은 이제 급증사를 이루고 있는 곳이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계곡물이 또 깊지도 않으니까 누구나 다 쉽게 발을 담그고 놀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곡의 볼거리로는 점점 폭포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한 7, 8m 정도 되는 커다란 그 안반, 쉽게 해서 반석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높이에서 이제 물이 떨어집니다. 아. 예,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이제 조그마한 그 고무보트 같은 걸 타고 물벼락을 맞으면서 이제 더위를 식힐 수가 있고요. 예. 위에 올라가면 또 평평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이제 그 앉아서 놀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계곡 같은 것을 돌아보는 것도, 둘러보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요. 네. 이게 이제 그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자동차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어요. 예. 이걸 쭉 따라 올라가면 이게 이제 산판길인데 산판길은 비포장 도로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쭉 따라 올라가면은 이제 따라 올라가는 숲 트레킹도 할 수 있으니까 예. 뭐 계곡과 트레킹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합니다. 아, 백운동 계곡 꼭 기억해뒀다가 예. 가보고 싶을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멋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진안에는 아토피와 같은 이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센터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에코 에듀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전국 최초로 세워진 건데요. 환경부의 이제 환경성 질환 그 예방 관리센터 지원 사업으로 이게 건립된 시설입니다.
이제 이것은 시설부터 이제 아주 특이한데요. 이 뭐 건물들이 전부 다 나무로 돼 있고 나무와 황토 있죠. 예. 이런 걸 발라서 천연 재료로 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쪽에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아토피라든지 천식, 비염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서는 아토피 환경 지도교사라고 이제 있는데요. 이런 분들 그 아래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예방 교육, 아토피라든지 천식, 비염 이런 예방 교육을 또 받고 무엇보다 이제 집에서 네. 여러 가지 그러한 질병들을 나을 수 있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예방법도 또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시설로서는 아토피와 천식 등으로 고통받는 그 환자들 있죠. 예. 예, 어린이나 가족들이 숙박을 하면서 이제 그 치유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그 체험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명상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 심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미술이라든지 예. 이런 스파를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개인 체질에 따라서 예. 뷰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그 특이한 부분은 아토피 환경 그 교육협회와 함께 그 지도교사를 이제 1급에서 한 3급까지의 과정에 그 지도교사를 그 양성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교사 교육 시간은 9시간부터 최대 이제 50시간까지 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여기는 오랫동안 머물러 가기는 좀 어려운 곳인가요? 숙박이 가능한 곳은 아닌 것 숙박이 같은데. 가능합니다. 아, 이제 그래요? 보통 뭐 하루도 되고 단기 예. 코스도 되고 그다음에 20명 그리고 뭐 6박 7일도 되고 예. 장기간 머물 수 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전국에서 그 아토피로 고생한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예. 그 무엇보다 나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방할 수 있는 법까지 함께 배우니까 예. 이거 양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간은 별로 없는데요. 또 예, 지난하면 홍삼 얘기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것도 그렇죠.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홍삼 스파라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홍삼을 테마로 한 체류형 힐링 여행지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이제 홍삼을 성분으로 한 여러 가지 그 테라피 같은 걸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특이한 부분은 하늘정원이라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마이산을 구경하면서 노천욕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 아,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특기증이 있고 예. 코스는 한 10개 코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용하는 데는 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이게 아마 가족분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들, 예. 아마도 그 효도의 장소로서 좀 좋은 곳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네. 홍삼은 먹기에도 귀한 음식인데 이게 스파로 그렇죠. 사용한다니까 좀 아깝겠습니다만 예. 그만큼 또 건강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삼 향이 좀 느껴집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행 전문 기자 투어코리아의 유경훈 기자였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n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을 위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자, 잠시 뒤에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요. 빚지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을 쓴 백정선 자산관리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빚 안 지고 살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있고요. 또 771-0945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서바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틀만 더 쉬면 최고 9일까지 쉴 수 있는 긴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 상품이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의 경우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예약률이 90%를 넘어섰고 내일 투어도 동남아로 떠나는 여행 상품은 마감됐습니다. 하나투어는 괌이나 사이판 등 인기 여행지로 떠나는 상품은 이미 석 달 전에 예약이 끝났습니다. 레드캡 여행사도 동남아 지역은 마감됐으며 전체적으로 95% 정도의 예약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상품이 인기를 끌자 여행업계는 전세기 투입 등을 통해 추가로 좌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빨리 시장에 나온 가을별미 전어의 가격이 예년보다 하락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20일 가락시장에서 자연산 활전어가 중등급 기준으로 1kg당 6,600원에 도매 거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kg당 2,900원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81%나 떨어진 수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가을이 제철인 전어가 올해는 일주일 정도 빨리 시장에 나왔다면서 어획량이 늘어 가격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렌트푸어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도입되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이 내일 시중은행에서 출시됩니다. 국민과 우리, 하나, 농협, 외환, 신한은행은 이른바 목돈 안 드는 전세 2로 불려온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의 상품을 내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빚을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 뭐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빚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오늘은 빚지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을 쓴 백정선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 오늘 빚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먼저 책 제목이 빚지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인데요. 뭐 사실 지금이라도 좀 알아도 되는 것들일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우선 우리 사회가 빚을 당연히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 빚을 내서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시체말로 간지나는 옷도 입고 싶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싶고, 그 다음에 어딜 가도 좀 폼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빚을 좀 쉽게 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것과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경제가, 정부가 모든 걸 해주던 그런 시기에서 이제 정부가 모든 걸 시장에 내놓고 정부는 작은 정부를 취하다 보니까, 작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대기업이나 거대 자본한테 넘겼고, 거대 자본은 자꾸 사람의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추세의 어떤 광고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게 마침
자기의 최선인 양 그걸 쫓아가는데 자기 소득 수준 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좋은데 예.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소득을 초과해서라도 카드로 긁고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통장 써가면서 그걸 쫓아가다 보니 예. 어느 순간 빚을 확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겐 사회 구조 속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으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한 번 빚을 지면 그 빚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죠. 예.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신용카드 부채를 진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신용카드 조금 정도 빚을 썼는데 네. 나중에는 이 빚이 감당이 안 돼서 대부업체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은 작을 때 빨리 예. 막아야 된다. 그렇군요. 그리고 단기 부채보다 장기 부채가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단기 부채 때문에 빚이 커진다. 그러니까 예.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할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눈만 뜨고 나면 사라, 소비해라 좀 부추기는 사회다 보니까 심지어는 빚을 내서까지 사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회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당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있죠? 빚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그 중산층 이하의 사람이 약 90%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최소한 마이너스 통장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고 네. 신용카드 할부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개인 부채 규모가 무려 그 1098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얼마나 큰가 이렇게 감이 좀 안 올 수 있는데요. 예. 남한 인구 5천만 명을 그 계산했을 때 예. 국민 모두에게 2,200만 원씩의 빚을 나눠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예. 사실 이렇게 빚이 많으면 개인적인 부담은 당연하고도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예. 개인들의 부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왠지 자산관리 전문가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기실 것 같아서 빚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 좀 빚지고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을 좀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그 자산관리 전문가라면 그럴 겁니다.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해왔는데 예. 저도 어려움을 겪었죠. 굉장히 많은 빚을 져서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참 어리석게도 예. 저를 도와준 지인에 대한 보증을 쓴 결과로 제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예. 이 보증이라는 거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냉정하지 못한 결과를 이제 낳는 것이 바로 이 보증인데 예. 저한테 좀 도움을 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줬던 분이 일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살짝만 한두 달만 보증을 써달라라고 해서 보증 섰는데 그걸로 해서 제가 뭐 한 35억의 빚을 지게 됐죠. 35억이요. 네. 그래서 그걸 지난 5년 동안 예. 갚고 나면서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래서 예. 그 어려움이 너무 심해서 자살을 2번씩이나 시도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예. 같이 지금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심정이 제 가슴에 와닿아서 좀 예. 그 빚 상담하는데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감정으로 상담해 주고 그렇군요. 35억이라는 말에 우리 청취자분들 귀를 쫑긋 세우실 것 같은데요. 그 방법들을 서서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사실 나라에도 빚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빚은 뭐 경제적으로 좋은 빚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빚, 채무 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그 빚을 조금 지고서 수익을 많이 내면 좋은 예.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그 부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걸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의 원리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그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지금처럼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는 빚을 내서 뭔가 투자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결국은 지금 빚을 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빚을 지느냐면 생활의 빚을 져요. 예. 생활비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빚을 지게 되는데 근데 1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빚 안 지고 살 수 있고요. 네. 1,000만 원을 벌어도 빚을 지고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규모 내에서 산다라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빚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빚을 지는 경우를 저를 쭉 보니까 매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돈은 빚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매달 수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돈까지는 빚이 아니에요. 근데 결제할 수 없는 돈, 그 돈은 빚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할부로 끊으면 되지 않느냐. 예. 근데 그 할부가
들어가는 그 금액의 이자라는 게 있죠. 예. 할부 이자가 보통 20%대의 금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적금을 넣어도 4%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엄청난 이자 부담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빚이 되는 거죠. 이게 20%였군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할부로 구매했던 것들이 서서히 연상이 되면서 2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앞서 말씀하시기를 신용카드 빚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빚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뭐 직장인들은 신용카드로 긁는 거 쉽게 말해서 이건 빚이라고 굳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머니에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예. 신용사회에서 결제 수단으로 제일 중요한 게 신용카드고 또 사용하면 포인트도 쌓이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네. 신용카드는 사용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계를 못 정하고 그다음에 그 한도를 넘어서 버리면 엄청난 빚으로 다가오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가 결제할 다음 달 그 카드값을 결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결제할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 신용대출을 받거나 또는 뭐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 우선 그 신용카드가 가져다 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우리가 매달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월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소득을 그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전혀 맛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월급 나오자마자 신용카드로 다 신용카드 결제로 빠져버리면 예. 월급이 남아있는 돈이 몇 푼 안 된다면 그것처럼 허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예. 생각해 보시면 돈을 모은 구조를 망가뜨리는 제1의 원인이 바로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는 내가 월급이 들어오면 그 돈 갖고 저축이 얼마 들어가고 또 네. 생활비 얼마 쓰고 용돈이 얼마 쓰겠다고 이렇게 구조를 쫙 나눠놨는데 네. 그 구조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신용카드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긁어버리면 저축할 돈이 없고 네. 그다음에 생활비도 지난달 결제한 거를 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신용카드 가능하면 용도를 정하고 예. 금액을 제한해서 아예 내가 예를 들면 식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쓰겠다. 그럼 식생활비를 전달까지 매 평균 얼마 썼다. 그럼 그 금액 내에서만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예. 근데 문제는 그걸 초과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빚지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쓴 백정성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빚의 부담을 덜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극장가에서는 소규모 예술 영화들이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선전 중이라고 합니다. 중년의 위기 등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음악을 매개로 그려내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마지막 사중주는 벌써 7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지난 5월 개봉한 길 위에서는 석 달 만에 4만 명이 넘는 관객이 들면서 장기 흥행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길 위에서는 불교에 귀의한 비구니들의 생활을 관찰자 시선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비록 상영관이 10개 남짓하지만 불교계를 비롯해 영화계 안팎에서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받은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마스터도 개봉 한 달 만에 3만 관객을 넘어 순항 중이고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 까밀 리와인드도 관객 2만을 넘기며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예술영화 한 편 감상하시는 건 어떠세요?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백정선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신용카드 얘기를 했고요. 신용카드 사용을 극히 제한하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또 요즘 많은 서민들 그 빚 가운데 상당수가 그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좀 갚아 나가야 될까요?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그 요즘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한 4.55%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은행을 찾아가서 가능하시면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 협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대부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규조로 해서 예. 지속적으로 갚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거는 소득공제도 되니까요. 네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학자금 대출인데 이제 학자금 대출이 제일 큰 고민이에요. 취업이 안 됐을 때 3% 정도의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제 나와서 그걸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니까 이것도 예. 그 주택 한국장학재단이나 예. 행복 그 기금을 찾아가면 학자금 대출 그런 상황이 되면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네. 우선 그 우리가 그 빚을 갚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할부 부채처럼 예. 단기 빚을 갚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에 있는 것들이 이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3개월 내지 6개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단기 부채는 상환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다른 적금을 하기 전에 이거 우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하셔야 될 게 있다면 우리 집의 부채 규모가 도대체 얼마냐?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보고 금리가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의 대출 받았고 금리가 얼마냐 이걸 예. 좀 따져보셔서 금리가 높은 것부터 상환하는 구조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또 가족들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부채를 갚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하실 게 가족들에게 네. 정확히 그런 서로 공개하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족들의 도움을 청하셔야 되고요. 네. 가족들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내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빚도 있죠. 네.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빚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능하면 이거는 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파산이나 뭐 그 개인회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이나 프리 워크아웃 또는 뭐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환승 전환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빚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좀 감추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이거 오히려 좀 공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빚이 있다라고 좀 가족들한테까지는 좀 드러내는 게 좋겠군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그 돈 문제는 누군가 네가 책임졌으면 네가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내가 빚이 늘어나면 가족들이 이렇게 물건 하나하나 쓸 때마다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설득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해서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게 좋아요. 네. 영화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미군들이 버린 유해 물질이 그 한강에 투여되고 거기 괴물이 나타나고 그걸 개인이 도전했다가 불가능하니까 국가의 공권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대응해서 물리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거대한 빚에 대한 해결책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빚이라는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정 공동 전선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이제 빚을 갖고 난 다음에 또 자산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만간에 한번 또 모셔서 좀 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산 전문가 백정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들은 수유 준비할 때마다 걱정이 많다. 물 온도, 수유 농도, 영양 걱정까지. 이젠 액상으로 된 배비언수로 바꾸세요. 체계적인 영양 설계는 기본. 한 병 한 병 무균 상태로 만들어져 뚜껑만 바꿔 끼면 수유 준비 끝. 대한민국 수유 상식을 바꾸다. 액상유아식 배비언스.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n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왜 그랬어요? 너 최신 LTE 아이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A.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A 지원 낱말 기준.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최유미, 그리고 저는 박형주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